9회 초 기적의 일보 직전까지 와 있는 우리 대한민국. 이대호 4번 타자. 당기 타고 왼쪽으로 떨어집니다. 왼쪽으로 떨어집니다. 삼루입니다. 그리고 2루자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스코어 4대3 역전. 대한민국의 역전. 9회 초에 대한민국이 일본을 무너뜨립니다. 오버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이제 아웃 카운트 2개 남았습니다. 끌어당기 타고 1루수 몸으로 막아놓고 구수에게 토스 1루에서 아웃. 아웃 카운트 딱 하나인데요. 네. 3루수 점 그리고 1루에서 아웃입니다. 9회 초의 기적. 11월 19일 바로 이날은 대한민국 야구 역사에 앞으로 영원히 남습니다. 도쿄돔의 기적. 대한민국이 결승에 진출합니다.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가을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이 일궈낸 명승부. 박병을 타고 왼쪽 높은 폼을 싼 담장. 넘어갔어요. 홈런이에요. 담장을 넘었습니다. 오버 투 스트라이크. 들어왔습니다. 삼진. 2015년에 야구가 끝나는 날 대한민국 대표팀이 대한민국에 큰 선물을 줍니다. 선물 같던 승리의 순간, 그 순간을 선사한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 이것은 꺾이지 않는 투혼을 보여준 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을 야구의 클라이맥스, 한국 시리즈가 시작된 10월. 또 다른 가을 야구 프리미어 12 출전을 위해서 대표팀이 소집됐습니다. 김인식 감독이 사령탑을 맡았는데 선임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전년도 우승팀 감독이 유중인 감독이고 정영욱 감독도 그때 막 치열하게 국내 리그와 순위 경쟁이 있었고 나도 또 WBC 1회, 2회 때는 현역 감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하겠더라고. 또 공교롭게도 내가 또 기술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총장님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수락을 하게 된 거죠. 김인식 감독을 필두로 최정의 전력을 구축한 야구 대표팀이 프리미어 12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대회명이 좀 낯섭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끝으로 이제 올림픽에서 야구가 퇴출이 됐습니다. 당연히 2020년 올림픽을 개최하는 일본으로서는 일본 내 최고 인기 스포츠인 야구의 올림픽 재진입을 목표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제 야구 소프트볼 연맹과 손을 잡고 또 하나의 국제 대회, 그러니까 올림픽 예선을 겸할 수 있는 대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주도하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아니라 올림픽을 주관하는 세계 야구 연맹, 그리고 세계 야구 소프트볼 연맹, 그리고 세계 연맹의 가장 든든한 자금줄인 일본 측이 주도하는 국제 대회를 창설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해관계 속에 만들어진 신설 대회가 프리미어컵입니다. 야구 월드컵이 폐지된 후 신설된 프리미어 12. 세계 야구 랭킹 상위 12개 팀이 참가해서 경쟁을 펼치는 대회입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과 마찬가지로 국가대항전의 성격을 띱니다. 세계 최강 야구팀을 가리는 대회. 대한민국은 B조에 편성됐는데 선수 구성부터 난항이었습니다. 주축 선수 일부가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기 때문이죠. 프로야구 삼성의 임창용과 안지만 그리고 윤성환 투수가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서 제외됐습니다. 야구 국가대항전인 프리미어 12 대표팀 명단에서도 빠졌습니다. 올해 삼성에서 26승 37홀드, 33세이브를 만들어낸 3명의 공백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대체 선수를 선발했지만 무게감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죠. 큰일 났다 그랬죠. 일단 국내 리그에서는 그 투수들이 굉장히 약하다고 지금 어떻게 보면 평가가 돼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가장 믿을 수 있는 임창용, 안지만, 윤성환 거기에 또 양현종, 윤성민 선수는 뭐 부상 때문에 나올 수 없게 되니까 선발진에서 구멍이 굉장히 크게 났고 또 중간 마무리 역시 굉장히 역대 최약체라고 할 정도로 마운드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생각해도 약체는 약체였어요. 예. 그리고 물론 뭐 주위에 이제 아무래도 야구 이제 관계자들 이런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한두 명씩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 뭐 일단은 선수들 마음가짐이 대체 선수라는 생각도 조금 있었을 거고 그리고 전체적인 평가가 약체라고 자꾸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근데 자존심도 좀 상했을 거예요. 아무래도 좀 기분 뭐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대표팀이라는 게 항상 뭐 누가 되든 어떤 사람이 되든지 간에 항상 여기서 좀 KBO에서 최고의 선수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팀 분위기만 좋으면 좋은 성적이 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다른 느낌 없었습니다. 네.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 가운데 투수들에게 많은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가장 주목받은 선수는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는 선발 투수 장원준이었습니다. 포스트시즌을 거치면서 한국 시리즈까지 두산이 우승하는 데 있어서는 장원준 역할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래서 최근 컨디션이 좋은 장원준 선수를 선발로 대안을 하고 그다음에 신창민 선수와 임창민 선수가 중간에서는 좀 자기 역할을 해줄 거다 얘기를 했는데 그 선수들이 초반의 분위기는 좀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국내 야구 팬들에게는 생소한 해외파 이대훈 선수도 합류했습니다. 우한 투수가 없었어요. 네, 결국 뭐 선발이라는 것은 우한과 자한과 어떤 균형이 좀 맞아야 되는데 이대훈 선수는 이제 그래도 일본에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다고 기술위원회는 그 판단을 했습니다. 가장 큰 숙제였던 투수진 구성을 마친 대표팀. 출전 준비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시험대에 오르는 길만 남았죠. 대표팀 소집을 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이 이제 피로 누적, 부상자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대표팀이 꾸려져서 걱정을 많이 안고 삿포로로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대회 첫 경기를 치르기 위해 일본으로 향한 대표팀. 하지만 시즌 동안 쌓인 피로가 선수들을 괴롭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다 체력적인 고갈, 그 부상 이력, 그다음에 멘탈적인 어떤 피로감, 좀 주기적으로 쉬어야 될 타이밍에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그게 선수들이 그 몸 맞추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었죠. 선수들이 지친 상태에서 나가서 혹시라도 부상을 당하면 굉장히 큰 손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고요. 또 이렇게 상금도 WBC에 비해서 이렇게 큰 규모가 아니었고 거기에 이제 군 혜택도 없고요. 그러니까 선수들한테는 어떤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대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리한 일정도 대표팀을 힘들게 했습니다. 다른 10개 팀과는 달리 첫 경기를 일본 삿포로에서 치러야 했기 때문이죠. 프리미어 12의 예선전은 대만에서 열리기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개막전을 일본에서 치르고 남은 일정을 위해서 대만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유독 대한민국에 불리하게 짜인 일정. 하지만 이보다 더 힘든 현실이 선수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저는. 취재를 갔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선수들 입국하는 장면 취재를 하고 이제 당연히 삿포로돔으로 갔죠. 당연히 훈련을 삿포로돔에서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니오넴 아주 작은 굉장히 작은 실내 연습장에서 경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약간 선수들이 좀 그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한 번도 연습도 못 해보고 당일날 가서 연습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던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적응 기간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래도 삿포로돔에 대한 돔에서 연습을 한 번도 안 해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적응하는 데는 조금 애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삿포로에서 그 이제
경기를 뭐 한다고 잡았으면 일본이 그 전날까지는 뭐 그 경기장을 뭐 확보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뭐 지네도 물론 연습 못했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들은 연습을 안 해도 평소에 했던 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생소하고 그래서 좀 기분은 좋은 마음이 아닌 건 틀림없었지. 우리 대표팀이 프리미어 12 개막전부터 오탄이라는 괴물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선발 오타니 쇼헤이의 홈구장 삿포로돔에서 열린 개막전. 그는 괴물 투수라는 별명에 걸맞게 압도적인 구위를 선보였습니다. 투보 3구째 밀었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내려옵니다. 슬라이드 해보지만 볼을 떨어뜨립니다. 주자 2루 1루 어떤 결정을 할지 당겼습니다. 3루 쪽 그러나 빠져나갔고 페어볼 선언이 됐어요. 페어볼 선언이 됐습니다. 2루자 허민. 수비가 흔들리면서 실점을 한 대한민국. 일본 킬러로 불리던 김광현 역시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3구 바깥쪽 빠른 볼을 밀어냈습니다. 오른쪽에 떴고 우익수 잡았습니다. 3루자 태업. 홈으로 연결. 홈으로 옵니다. 홈에서 세이프. 한 점을 더 내줍니다. 리드를 잡은 일본의 마운드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선발 오타니 쇼헤이는 우리 대표팀에게 2개의 안타만 허용했습니다. 10개의 탈삼진을 잡으며 무실점 호투. 말 그대로 그는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괴물에 가깝다라는 야구 선수로서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빠른 볼을 계속해서 속도를 유지하면서 던질 수 있을까? 정말 보기 드문, 보기 힘든 그런 유형의 볼을 가지고 있는. 스피드는 155에서 160km 던지죠. 변화구 제그룹 좋지. 그 다음에 포크볼을 앞에 떨어뜨리면서 타자를 삼진을 유도할 수 있는 공을 던지는 걸 보면은 정말 지구상에 저렇게 좋은 투수도 있구나. 그것도 아시아권에서 저런 선수가 있구나. 정말 좋은 투수였고 내 생각했던 것만큼 정말 좋은 투수였고 하지만 좋은 투수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우리가 먼저 경기 감각이 올라오지가 않았다. 9회 2사의 기적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넓게 그 기적이 다음 기회에는 꼭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겠고요. 첫 경기 실패가 끝은 아니니까 실망하지 말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은 없었습니다. 5대0 완패. 선수도 벤치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응원의 마음을 담아 중계를 했던 해설진도 마음이 무겁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뭐 선수들 직접 욕할 수는 없고 그런 상황에서 뭐 칠 수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글쎄요, 제가 좀 싫어 보일 수도 있겠죠. 분명히 못 치는데. 그러니까 해본 입장에서 선수들이 오타니 공에 그 타석에 들어갔을 때 그 어려움이라는 걸 제가 아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희망적으로 칠 수 있다는 얘기는 밖에 할 수가 없었고. 헌데 회장 김인식 감독은 경기가 끝난 이후 오히려 담담해 보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제 막 첫 경기가 끝났기 때문이죠. 저는 그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지면은 뭐 그냥 언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몰매 맞는 거고 또 할 수 없는 거고 이기면 또 칭찬받는 거고 그런 거 아닌가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선수들 역시 표정이 밝았습니다. 오히려 예선을 통과해서 일본과 다시 맞붙고 싶다는 의지까지 보여줬죠. 아무래도 첫 게임 지고 나서도 괜찮다고. 우리 예전에 더 WBC 때도 일본전 첫날 첫 게임 때 뭐 콜드 게임으로 치고 뭐 그다음 뭐 이겨가지고 계속 올라갔으니까 조일등으로 뭐 남은 게임 다 이겨가지고 뭐 우리가 뭐 다시 뭐 4강에서 준결승에서 만나든 결승에서 만나든 다시 일본 이기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좋은 말을 이렇게 서로 얘기했던 게 뭐 괜찮다 오늘 경기 저도 괜찮다는 그런 분위기가 흘러간 것 같아요. 일단 예선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다시 붙을 수 있는 거고 더 이기면 우리가 다른 팀을 이기면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칼을 갈았죠. 그래도
다음번엔 무조건 이긴다는. 그렇게 첫 패를 떠안고 대만으로 향한 대표팀. 이틀간 휴식을 취하며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 12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선 레이스에 돌입하게 됐죠. B조에 속한 우리나라의 첫 상대는 야구 강국 도미니카 공화국. 대한민국으로선 반드시 넘어야 하는 상대였는데 김인식 감독은 의외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좌완 기교파 장원준이 선발 투수로 낙점된 것이죠. 글쎄요, 뭐 일본전에 지고 나서 선수들이 그러니까 자존심이 많이 상한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국가대표 선수들이 조금 더 합심을 해서 한번 좀 이겨봐야 되겠다. 어떤 승부욕을 조금 더 발동시킨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초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 이용규 대신 출장한 민병헌의 부상. 여기에 수비 불안까지 겹쳐지면서 선취점을 내주고 말았죠.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선발 장원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벤치의 리듬에 보답하듯 호투를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장원준 선수는 몸쪽에 직구와 슬라이더 그리고 우타자한테 속일 수 있는 바깥쪽 체인지업을 던질 수 있는 다양한 변화구를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도미니카 선수들은 힘으로 밀어치는 타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타자를 속일 수 있는 공을 던지는 투수가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발 장원준의 호투에 타자들이 응답했습니다. 잘 걸렸습니다. 왼쪽으로 떴고요. 좌익수 뒤로 현대인점 현장 넘어갑니다. 수런 2대 야, 역시 장원타잖아요. 팀의 대회 첫 득점을 홈런으로 장식한 이대호. 그간 침묵했던 타선을 깨우는 한 방이었습니다. 중심 타자인 그의 홈런은 2득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는요. 이대호 선수가 홈런을 치잖아요. 그 포인트가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어요. 계기였죠. 좀 힘든가 오늘도 힘든가라고 하는 찰나에 대호가 역전 트론 홈런 치면서 너가 분위기가 확 많이 바뀐 건 사실입니다. 예. 투런 홈런이 터지기 직전까지는 정말 팀 전체의 타격 컨디션이 모두 다운이 돼 있었거든요. 이 프리미어 10이라는 대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뭔가 좀 전체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전환시키는 그런 좀 분기점이 되지 않았나. 이제 자격이 없다. 이거는 뭐 두 게임을 연속해서 무득점을 올리는 그런 타격 코치가 무슨 자격이 있겠느냐. 또 오늘 경기뿐만이 아니라 내일 경기, 그 다음 경기에서도 계속 부담을 안고 선수들이 해야 되는데 빨리 뭔가 돌파구가 찾아져야 되는데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호 선수 홈런이 나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뭐 양손을 들어서 이제는 뭔가 좀 이렇게 새롭게 선수들이 편하게 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음의 짐을 던 덕분일까요? 이후 대표팀의 타선은 불을 뿜었습니다. 베네수엘라전에선 14개의 안타를 몰아치며 13득점에 성공. 대회 첫 홀드게임 승리를 거뒀습니다. 멕시코전은 선제 홈런으로 시작했지만 답답한 공격이 이어지면서 추가 득점의 기회가 무산됐습니다. 한 점 차의 불안한 리드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한 점으로 충분했습니다. 차우찬이 마운드에 올랐기 때문이죠. 그는 리그 탈삼진 1위답게 8개의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오구 바깥쪽 스윙 삼진 끌려 나왔죠. 삼진입니다. 다시 떨어뜨립니다. 뺏은 허공을 갑니다. 들어왔습니다. 삼진. 차우찬이 올라와서 잡아낸 아웃 카운트 8개 모두 탈삼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좌우 언더 여러 가지 그 구성을 잘한 것 같아요. 상대가 조금 분위기가 올라올 때 그 순간을 투수 교체해서 눌러주고 아마 대한민국 선수들이랑 경기했던 외국 팀들이 좀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교체 타이밍이 정말 흔들린 듯이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절묘한 투수 교체 타이밍, 그리고 허리를 찌르는 볼 배합.
도대체 누가 이들을 약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초반에 우려와는 달리 대표팀의 불펜은 3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이현승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고 바깥쪽 스트라이크 삼진입니다. 오늘 경기 27번째 아웃타. 대한민국이 8강 진출을 확정짓습니다. 3승 1패로 8강 진출을 확정한 우리 대표팀. 예선 마지막 상대 미국과 만났습니다. 조별 예선 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경기였지만 시작부터 불안했습니다. 7회 말 동점을 만들며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지만 추가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0회 초 승부치기로 이어지겠습니다. 무사 1, 2루의 상태에서 공격을 시작하는 승부치기. 대한민국은 최고의 수비 실력을 자랑하는 우규민을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벤치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규민은 빠른 판단으로 아웃 카운트 2개를 한꺼번에 잡아냈죠. 투아웃 주자 1루. 그렇게 이닝은 끝나는 듯 했습니다. 바깥쪽 주자 뛰었고요. 2루에서 세이브입니다. 자, 정근우 선수가 억울해하는데요. 네, 지금은 베이스 위에 정근우 선수가 태그를 바로 잘했거든요. 그리고 콜이 굉장히 빨랐어요. 지금 2루 심판의 콜이. 느린 그림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포수의 송구를 낚아챈 정근우의 태그 플레이. 타자의 발 아래에 글러브가 있습니다. 하지만 2루심의 판정은 세이프. 결과는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아웃인데 심판이 세이브라 그러길래 뭐 때문에 세이브냐 했더니 뭐 발부터 들어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비디오 판독 제도도 없는 거고 더 이상 어필을 해도 번복도 안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그냥. 우규민 선수가 잘 막아줬으면 좋겠고요. 높은 공 때렸는데 1, 2간을 뽑았습니다. 우치가 안타. 2루자 3루를 돌아 홈으로 2루 갑니다. 2루에서 세이브예요. 자, 이런 결과가 나와요. 너무 아쉬운데요. 이후 급격하게 흔들린 마운드는 결승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아쉬운 판정이 결국 실점의 빌미가 되고 만 것이죠. 그 장면은 정말 다시 봐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정말 눈앞에서 심판이 보고 있었는데 그걸 못 봤다. 참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대표팀이 미국에 지면서 거꾸로 그 분위기도 역시 우리가 실력으로 완전하게 이기지 않으면 어렵겠구나라는 걸 새겨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지 뭐 어떻게 선수들한테 무슨 얘기를 한다 그래서 뭐 그 기회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게임 중이니까 어떻게든 야 괜찮다. 자 할 수 있어. 점수 내면 돼. 이런 식으로 다독이고 그냥 게임을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주장 정근우 선수의 다독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3대2 아쉬운 패배. 대한민국은 조 3위로 예선전을 마무리했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대표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강전 장소가 갑작스레 변경된 것이죠. 처음의 장소는 다른 데였어요. 처음의 장소는 처음 우리가 경기를 치렀던 그 타이페이와는 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라고, 3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경기 끝나고 보니까 다시 여기서 하기로 했대요. 그 TMU 구장이죠. 네, TMU 구장에서 다시 하기로 결정이 났다고. 그런데 그 TMU 구장에서 숙소로 들어가는 길이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숙소에 들어와서 좀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보니까 또 2시간 거리 장소로 바뀌었대. 불이 났대요. 그래서 야, 이거 뭐냐 이게 도대체. 경기 장소가 갑작스레 변경됐지만 대표팀에겐 오히려 호재였습니다. 바뀐 구장은 바람이 강하지 않고 조명 시설도 더 좋았기 때문이죠. 타선의 집중력도 배가 됐습니다. 2회에 5득점 성공. 이후 양의재 쐐기 홈런까지 터지면서 7대2 승리를 거둔 대한민국은 준결승전에 다시 일본과 만나게 됐습니다. 헌데 경기가 끝난 직후 또다시 예정이 없던 일정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준결승전은 20일 금요일에 예정돼 있었지만
하루 앞당겨서 19일에 치러지게 됐는데요. 예정보다 일찍 출국하게 된 대표팀. 새벽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단에서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국제 경기에서 새벽 7시에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건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 다음 날이 아마 준결승 경기였는데 국제대회를 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가지고 게임을 해야 되는데 새벽에 이동해가지고 연습을 하고 게임을 한다는 건 사실 뭐 선수단 입장에서 봐도 상식선에서 맞지 않는 거였으니까.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는 일본을 위한 스케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제가 그걸 전해 들은 바는 일본이 준결승에 올라가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튿날이 되고 일본과 경기를 치르게 될 경우에는 첫날이 된다라는 약간 좀 그 이해 안 가는 부분이었어요. 이해 안 가는 부분이었고 뭐 제가 접하기로는 그런 소식이었으니까 그게 좀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갔고 선수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간에 정말 처음 일어나 봤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가 꺾이지 않고 자신들의 페이스를 유지한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예. 바뀐 일정으로 하루 먼저 일본에 도착한 선수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준결승전이 열리게 될 도쿄돔으로 향했습니다. 일본의 서력을 다짐했던 대표팀으로선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 게 가장 큰 숙제였는데요. 체력 회복 속도는 생각보다 더뎠습니다. 특히 준결승전에 맞춰서 선발 투수의 컨디션을 조정했던 트레이닝 팀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 피로가 쌓였던 불펜 투수들도 휴식 없이 적응 훈련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이동 간의 항상성이라고 우리가 최상의 그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뭐 주최 측에서 최선을 다했겠지만 뭐 그 경기를 뛰는 선수 입장에서는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때 100% 소진하기 때문에 경기가 끝나면 면역력이 확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미세한 그런 스케줄 변화, 그다음에 미세한 음식, 그다음에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런 게 타인할 수 있는데 그게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몸살 급체 이런 거죠. 아무래도 많이 힘들었죠. 예, 많이 힘들고 지치고 비행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여건이 좀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누군가가 저도 그렇고 누군가 한 명이 언제는 뭐 우리가 뭐 좋은 여건 속에서 경기를 했냐 뭐 이거야 뭐 그래 좀 힘들지만 똑같은 거니까 우리가 뭐 이기고 뭐 다음날 하루씩 결승전을 하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선수들한테 좋은 쪽으로 많이 분위기가 흘러갔던 것 같아요. 예. 저희는 뭐 준결승전 끝나고 바로 가는 줄 알았는데 다음 날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알았죠. 뭐 근데 뭐 일정이야 걔네가 마음대로 바꾸고 우승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다. 뭐 저희들끼리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그래 우승해라 너네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근데 너네 그렇게 하고 못하면 진짜 못하는 거다. 너네 우승 못하는 거다. 아무 핑계 대지 마라. 저희들끼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중계진 역시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중계석이 두 군데나 닫혀 있는데 관중석에다 던져놓냐. 관중석 한가운데 중계석을 차리게 된 곳인데요. 주최국의 횡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당국 심판을 경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상식마저 깨트렸습니다. 저희 도열을 할 때도 한 명이 일본 심판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 분위기는 뭐 이건 너무한다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야 할 때까지 해봐 뭐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별 느낌 없었어요. 그냥 또 시작했구나 일본이. 사실 우리 선수들은 그런 걸 잘 이겨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수들은 전 세계 어느 야구팀과 비교해서 분명히 체격 조건이나 환경이나 나쁘지만 정신력 하나만큼은 우리나라 야구가 저는 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확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힘든 마음은 있었겠지만 그걸 가지고 핑계를 대지는 않았을 겁니다.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걸 이겨야지 우리나라 야구가 더 강해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강해지면은 이런 불이익은 안 당할 거라는 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이렇게 승리를 위한 모든 연출을 마친 일본. 한일전 필승 카드인 오타니 쇼헤이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この間は初対戦だったので、というのもあると思いますし、今回は前のようにはいかないんじゃないかなとは思ってるので、しっかりと気持ちで負けないように一人一人集中していければいいかなと思ってます。 괴물 오타니 쇼헤이를 앞세운 일본과 서력을 노리는 대한민국. 그렇게 피할 수 없는 맞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예상대로 선발 오타니 쇼헤이의 구위는 강력했는데요. 그의 호투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한 건 일관성 없는 심판의 볼 판정이었습니다. 일본에는 지나치게 관대한 게 문제였죠. 좀 들쑥날쑥한 게 있었어요. 좀 한국에서는 생각하지 못하던 공을 스트라이크 주고 또 우리는 좀 안 주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뭐 심판 나름대로 뭐 자기가 알아서 받겠죠. 근데 조금 불만은 있었어요. 분명히 같은 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줬다 안 줬다, 스트라이크를 줬다 안 줬다 하니까 아 진짜 많이 심각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기 초반에는 대한민국 스트라이크 존이 훨씬 좁았어요. 공격을 하는 입장이라면 분명히 볼 같은데 스트라이크를 주면 타자들이 본인이 설정한 스트라이크 존보다 넓게 이렇게 작용을 이제 만든다고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생각했던 볼 같은 공에도 배트가 나오게 되면서 좋은 타격이 안 되죠. 이제 이렇게 이닝이 거듭이 되면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공수에서 쫓기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대훈 선수가 공이 되게 좋았어요. 만약 초반에 심판이 좀 스트라이크를 정상적으로 잡아줬더라면 경기 결과가, 경기 내용이 그때보다는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대은의 구위는 이전 경기보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불리한 상황을 이겨내지 못했는데요. 애매한 볼 판정에 투구수는 점점 늘어났고 부담감도 커졌습니다. 일단 책임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진짜 전력으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힘이 들어가지 않았나. 좀 더 힘을 빼고 던졌으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좀 더 긴 이닝을 소화했으면 개인적으로 좋았을 텐데 좀. 반대로 오타니 쇼헤이의 구위는 회를 거듭할수록 더 강력해졌습니다. 개막전 2개의 피안타를 허용했지만 준결승전에선 6회까지 단 1개의 안타도 맞지 않았는데요. 초조해진 대한민국 결국 먼저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2구 변화구 상대방 왼쪽에 안타. 3루에 있던 란타타 쇼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노볼 투 스트라이크. 이대은이 유리한 볼 카운트. 바깥쪽 높은 바운드에 타고 유격수 숏바운드 처리 2루에서 공이 빠집니다. 자, 실책이 나오면서 한 점을 더 내주고 있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추가 실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실책으로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뼈아픈 이 실점. 투수 교체 후에도 위기는 이어졌습니다. 3볼 스트라이크 맞았습니다. 몰렛이 됐습니다. 자, 만루가 되고요. 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우리 대표팀. 사타본거에 타고 오른쪽 높게 떴습니다. 우익 수비입니다. 담장점 바로 앞에서 잡혔습니다. 3루자 태거 홈으로 들어옵니다. 스코어 3대0. 사실은 그렇게 단기전에서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경기에서는 그런 작은 실수들이 결국은 경기의 흐름이라든지 경기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에 나와야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뭐 김재호 선수가 그거를 더블 플레이를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한 가지로 분위기가 깨지면 오히려 남아있는 이닝들 다 더 좋은 결과를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더 선수들을 독려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은 아팠지만 그 다음 이닝을 위해서 김재호 선수라든지 다른 선수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다독거리고 또 더 뭉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몰고 갔었던 거죠. 예. 3회 말 실책이 빌미가 돼 실점을 하고만 대한민국.
좀처럼 반격의 기회를 잡지 못했는데요. 출루조차 하지 못하고 경기는 어느덧 8회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표팀에겐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경기 중반까지는 일본이 앞서다가 경기 후반에 한국이 뒤집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각 이닝별로 낸 점수를 보면 7회 이전에 일본이 37점, 그 다음에 우리가 15점, 7회 이전까지는 일본이 압도를 했던 거죠. 근데 8회 이후에는 우리가 18점, 일본이 11점, 우리가 오히려 일본보다 훨씬 많은 점수를 냈습니다. 피차 바뀌는 겁니까? 네. 피차 바뀌는 것 같은데? 바뀌었다. 바뀌었네. 바뀌었어. 노리모토. 노리모토. 제발. 제발. 야들아. 제발. 괴물 오타니가 내려가고 중심 타순의 기회가 돌아온 8회. 설레는 마음을 안고 시작했지만 기분 좋은 징크스는 빗나갔습니다. 약속의 8회는 3자 범퇴로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죠. 높은 공, 155의 빠른 공의 스피드로 이닝은 종료되고 있습니다. 8회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는가? 네, 이렇게 끝나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 아웃카운트가 3개 남았지만 8회 맥없이 빨리 공격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조금 뒤처지는 흐름이었거든요. 너무 긍정적이진 않았어요. 사실은 그게 무턱대고 긍정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리고 대만에서 예선전을 다 봤기 때문에 상황이 이제 이렇게 변하면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분명히 오타니만 아니면 사실 다 칠만 하거든요. 거기서 거기지. 우리 선수들 생각도 같았을까요? 3점 차에 남은 공격 기회는 단 한 번. 쫓기는 상황이지만 더가웃 분위기는 오히려 밝았습니다. 선수들이 모두 포기는 하진 않았어요. 9회에 재원이 형이 대타 나가면서 선수들이 재원이 형이 안타 하나 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했는데 안타를 치면서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아섭이까지 거기서 치면서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바꾼 건 대타 작전이었는데요. 오재원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허공을 가르는 배트. 시원하게 헛스윙이었습니다. 무조건 나가야죠. 예, 몸쪽이 오면은 피하지 않는다. 우선은. 그리고 루에 나가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도 필요 없다. 안타, 데드볼, 사구, 에러, 무조건 출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 타석이 정말 야구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타석으로. 왜냐하면 또 한일전이라는 특수한 경기거든요. 아마 오재원 선수도 그 마음이었을 겁니다. 반드시 출루해야 하는 상황에서 또 헛스윙이 나옵니다. 하지만 유난히 큰 스윙과 과장된 리액션. 오재원 특유의 타격 자세는 상대 투수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투에서 변화구를 밀어내면서 왼쪽에 안타! 오재원 선수가 노리모토 상대로 강한 면모를 2경기 연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를 뽑아낸 오재원은 일본 벤치를 향해 세리머니도 잊지 않았습니다. 다분히 의도된 듯 보이는 행동. 그 행동 하나가 더가웃 분위기를 바꿔놨습니다. 정말 야, 이기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기고 싶다 막 계속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허무하게 지나가다 보니까 선수들끼리 찬스는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오타니를 바꾸더라고요. 바꾸면서 뭔가 기회가 오겠다 했는데 그게 제가 이 시발점을 만든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구 끌어당깁니다. 라이너 쪽 빠져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첫 득점이 9회 초에 터져나옵니다. 스코어 3대1. 역시 야구는 오래 이기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마지막에 이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추가 득점의 기회를 잡은 대한민국. 다급해진 일본은 다시 투수를 바꿨는데 일본 입장에선 이게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보통 투수 로테이션은 선발 투수, 중간 투수, 마무리 투수 공이 점점 빨라져야지 타자들이 공략하기가 힘들거든요. 예, 그 게임은 반대로 160km, 150km, 140km 자꾸 가면 갈수록 구원 투수와 마무리가 갈 때까지 스피드가 자꾸 줄었기 때문에 선수들은 공을 보는 눈은 굉장히 적응이 된 상태였거든요. 이 선발 투수를 빨리 6회 끝나고 내린 게 일본으로서는 좀 페인이죠. 조금 자만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만한 일본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만루 위기에서 밀어내기 볼넷으로 추가 실점을 하고 만 것이죠. 침착하게 기회를 만들어낸 대한민국이 한 점 차까지 따라붙습니다. 처음에는 초구는 무조건 본다고 생각했어요. 초구를 한번 보고 어느 정도 위력인지 보고 한번 쳐보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초구에 스트라이크가 안 들어오길래 아 투수다 나나 둘 다 떨고 있는 건 마찬가지니까 좀 더 침착한 쪽이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찬스에서 더 침착해지는 남자 이대호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이대호 4번 타자. 당긴 살구 왼쪽 떨어집니다. 잡습니다. 그리고 2루까지 들어옵니다. 스코어 4대3 역전. 대한민국의 역전. 속이 시원하네. 역시 이대호 선수네요. 이 결과가 믿어지십니까? 9회 초에 대한민국이 일본을 무너뜨립니다. 도쿄돔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설마 했던 일본의 우려, 혹시나 했던 대한민국의 기대는 현실이겠죠. 4대3 역전, 흐름을 가져온 한 방이었습니다. 점수 그냥 그대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컸어요. 수비 또 어떻게 나가 내가.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대호 형이 하나 쳐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대호 형이 하나 쳐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극적인 역전승을 만들었죠. 그때 그냥 다 미쳤었죠. 네. 다 뛰고 끌어안고 막 더가웃 앞쪽으로 다 막 뛰어나오고 역전했을 때는 한번 우수한 것 같았어요. 막 분위기가. 네.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뻤고 와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거냐 진짜 신기하다. 야 과연 우리가 일본 그 좋은 선수들한테 이렇게 점수를 9회에 또 그것도 뽑았어? 라는 또 그런 게 있었는데 일단 또 9회 말이 있었으니까 좀 저는 또 개인적으로 좀 불안했던 게 점수를 초과점을 더 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좀 아쉽게 초과점이 더 못 나고 그 공격 흐름이 끊겨가지고 야 1점이면 이거 좀 잘하면 조금 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정근우 주장뿐만 아니라 모두가 아쉬워했던 장면인데요. 과연 오재원 선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재원의 타구 우중간 깊습니다. 오재원은 배트를 던졌고 이 타구 득점으로 패스하네요. 맞는 순간은 오재원도 홈런이면 직감을 했는데 감장이 조금 멀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뭐 저는 좀 맥혔으니까 그 순간에 공을 더 실어 보내려고 반동을 준 거거든요. 예, 좀 밀어 보내려고. 근데 남들은 다 홈런 쳐가지고 이렇게 뭐 거만하게 걸었다 막 애들이 장난치거든요. 아니야, 나는 저거 넘어가라고 기도하고 있었어 그랬죠. 저는 근데 3루 주제여서 못 봤어요. 예, 치고 그냥 홈 들어가면서 맞는 순간 저는 이거는 못해도 이렇다는 된다 생각하고 뛰고 그냥 홈만 보고 뛰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하이라이트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래서 재원이 형한테 그랬구나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도쿄돔은 타구가 잘 날아간다고. 잘 안 날아갔는데. 추가점에 대한 아쉬움을 느낄 수도 없이 9회 말이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잠수함 투수 정대현을 마운드에 올렸는데요. 첫 타자를 삼진으로 잡아냅니다. 이어 좌타자 츠츠고 요시토모가 타석에 들어섰는데요. 좌타 거포의 언더핸드 투수,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 순간 아슬아슬하게 1루수 땅볼, 두 번째 아웃 카운트가 올라갑니다. 이제 아웃 카운트 하나만 잡으면 경기가 끝나는 상황. 일본의 나카타 쇼가 꺼져가는 부시를 살려놓습니다. 여기서 김인식 감독은 또다시 의외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승리까지 아웃 카운트 단 하나인데
예, 아마도 벤치의 주문은 투수를 바꾸네요. 예. 마운드를 이어받은 투수는 좌완 이현승. 타석에 장타력 있는 우타자가 들어선 걸 감안하면 의외의 교체였습니다. 요즘은 뭐 좌타자라고 해서 좌투수에게 약하고 우타자라고 해서 뭐 좌투수에 강하고 이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 좌투수들도 많이 나오면서 오히려 우타자인데 좌투수에게 약한 타자들, 또 좌타자인데 좌투수에게 강한 타자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왜냐면 공 구종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빠른 볼 슬라이더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왼손 투수들이 오른손 타자의 바깥쪽 공략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 일본 타자들도 사실 그 타자 쪽에서 그렇게 크게 수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잡아낼 수 있었고, 그리고 대타를 썼잖아요. 대타로 나와서 이렇게 치기는 사실 어렵죠. 2구 땅볼 타고 3루수 좁바운 그리고 1루에서 아웃입니다. 9회 초의 기적 11월 19일 바로 이날은 대한민국 야구 역사에 앞으로 영원히 남습니다. 도쿄돔의 기적 대한민국이 결승에 진출합니다. 대담한 투수 기용이 적중한 순간 정작 벤치를 긴장시킨 건 3루수 황재균이었습니다. 사실 그 타구가 애매했다. 그래서 굉장히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잡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황재균이가 뛰어들으면서 잘 걷어내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승부. 승자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약속의 8회를 넘어서 기적의 9회를 만들어낸 대표팀. 열흘 전 삿포로에서 당했던 굴욕을 되갚으면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いつも通りの感覚で、マウンドに上がっ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すごい難しい、やっぱり9回締めるっていうのがどれだけ難しいのかっていうのを改めて思い知らされたっていう感じですね。いや悔しいです。無失点には抑えましたけど、やっぱり韓国打線の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気迫とか振り負けないっていう気持ちとかっていうのはあったので、やっぱりもうちょっと7回以降も投げれるくらいの感じがあればよかったかなと思います。 뭐 마지막에 이제 후배들이 포기 안 하고 뭐 해보자는 의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스도 잘 만들어주고 자기가 꼭 살아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한 찬스가 왔고 저도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겨서 기쁩니다. 뭐 안 다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팀이 진짜 힘들었었는데 힘든 상황을 극복을 하고 승리를 했다는 게 정말 기분 좋습니다. 그냥 그대로 대회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너무 기분 좋았고, 그리고 이대로 시즌이 끝나도 외환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근우 형이 저희를 모았죠. 아까 선수들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는 맞지만 일단 그 다음 또 결승전 경기가 있기 때문에 결승전까지 치르고 정말 결승전에서 승리한 다음에 기쁨을 만끽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준결승전에서 짜릿한 승리를 거둔 대한민국의 결승전 상대는 미국이었습니다. 멕시코를 6대1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죠. 팽팽한 승부가 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우리 대표팀은 초반부터 미국을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테이블 세터가 5안타를 합작하면서 공격의 포문을 열었고, 중심 타선이 타점을 쓸어담으며 점수차를 벌렸는데요. 4회 초 승부의 쐐기를 박는 한 방이 터졌습니다. 대한민국의 5번 타자 박병호 선수와 만나게 되는데요. 박병호의 타구 왼쪽 높은 포물선 당장 넘어갔어요. 홈런이에요. 당장을 넘었습니다. 바로 이 타구가 박병호의 힘입니다. 대회 기간 내내 큰 것 한 방이 터지지 않아서 마음고생했던 박병호 선수. 모처럼 환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박병호 선수가 했던 말이 이제 제가 마음의 짐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그 마음의 짐을 갖고 경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김광현 선수가 큰 경기에서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선수잖아요. 뭐 그렇죠. 그리고 에이스고요. 예. 에이스가 뭐 여러 번 잘 던질 필요 있겠어요.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삼진. 대표팀 부동의 에이스 김광현도 결승전에서 선전했습니다. 지금 위기를 넘겨야 하는데 바깥쪽 끌려 나옵니다. 김광현이 주먹을 불끈 줬습니다. 김광현은 5이닝 무실점 호투로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는데요. 대회 기간 내내 제목 이상을 해준 불펜이 마운드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점도 내주지 않고 미국 타선을 공수했습니다. 그대로 배스를 내보지 못하고 지켜보며 삼진. 투투 변화구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정대현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바깥쪽 스윙 삼진. 자세 빠지면서 때렸는데 높게 내야에 떴습니다. 미끄러지면서 잡았어요. 정근우죠, 정근우. 8대 0으로 앞선 대한민국의 마지막 이닝. 승리를 확정지을 순간 누가 마무리로 나설지 궁금했는데요. 감독은 베테랑 선수 대신에 불펜의 막내 조상우를 선택했습니다. 정말 그 심정 저도 모르겠어요. 저 같아도 아마 그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마무리 투수한테 마지막에 마운드 자리를 넘겨주는 게 그 옳다는 생각인데 어떤 심정으로 감독님이 그렇게 판단했는지 저도 그 부분을 좀 감독님 마음속을 좀 알고 싶어요. 결국 뭐 자연스럽게 이번 대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야구가 조금 더 세대 교체 쪽으로 전환이 되지 않았나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풀카운트에서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150의 빠른 공. 노볼 투 스트라이크. 들어왔습니다. 삼진. 2015년에 야구가 끝나는 날 대한민국 대표팀이 대한민국에 큰 선물을 줍니다. 참 자랑스럽네요. 선수도 너무 자랑스러워요. 2015 프리미어 12 첫 세계대회 프리미어 12의 첫 번째 대회 우승팀 대한민국입니다. 팀의 막내 조상우가 경기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대한민국은 프리미어 12 초대 우승국에 등극했습니다. 성공적인 세대교체 그리고 신구 조화로 일궈낸 성과였는데요. 우승의 원동력은 그것뿐이었을까요? 될 때까지 해보자. 그래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각오로 끝까지 갔던 것 같아요. 자존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한민국 선수들의 어떤 자존심이 우승까지 갈 수 있는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최고의 선수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태극마크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만으로 이 정도의 성적을 냈다는 건 이 선수가 진정한 프로다 라고 하는 걸 이 대회에서 증명한 선수들이 잘 뭉치지 않았냐. 그리고 특히나 그 정근우 주장 이대호 그 두 선수가 제일 나이가 많은 선수들의 야수 중에 그 두 선수가 잘 그 후배들을 다독거리잖아요. 일단 마크를 다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국민들한테 또 좋은 즐거움을 줘야 되고 또 프로야구 선수로서 당연한 거고 열심히 끝까지 잘해서 우리가 한 팀이 돼서 마지막 유종의 잘 거두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선수들이 전부 다 잘 따라와주고 해서 이번 대표팀은 일심동체가 정말 잘 됐던 것 같아요. 후배들이 정말 잘 따라와줘가지고 좋은 손이 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14일간의 승부는 막을 내렸습니다. 명예와 자존심이 아닌 팀을 위해 싸운 선수들, 우승이라는 위협을 이뤄냈습니다. 악재와 위기의 순간을 넘어서서 정상에 오른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 하나의 팀이 되려고 노력했기에 그들의 우승은 더 값진 순간으로 남지 않을까요?